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 함께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가동의 전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높아진 전력 수요를 해결할 방법으로 원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포함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30조 원에 달하는 체코 수주전의 승자가 7월 가려질 예정일 가운데 체코 대사가 한국의 최신 원전을 방문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섞인 원전주, 지금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포착한 이슈는 바로 원전 관련 테마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주로 이어진다는 빅 히트 같은 이 소식도 들렸으면 좋겠는데, 자, 최근에 원전주들 그래도 주가들도 조금씩 반응은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전주를 접근하시기 이전에 네. 원전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원전 수주 지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난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원전 수주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가능성들이죠. 그러면 원전 사업에 대해서 최근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규모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중동 쪽에서 이집트와 사우디 수주 가능성이 있는 규모가 대략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유럽 쪽에서 체코와 불가리아 쪽에서의 수주 규모가 한 40조 정도 됩니다. 그럼 통합해서 90조이죠. 그러네.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원전과 비슷한 영업이익률, 한 5%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 조선입니다. 조선이 지난해 30조 수출 규모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25조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90조 원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뭐 반절만 또는 3분의 1만 하더라도 조선이나 방산과 거의 근사치 가까운 이제 수준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는 첫 번째 사업 규모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료 가치입니다. 앞서 앵커가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그 체코 쪽 그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6월에 확정된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재료 가치가 소멸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의 부침 현상이 있겠지만 상승 흐름들이 그렇겠죠. 나타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재료 가치가 살아있죠.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상황 하에서 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시장에 뉴스화되면서 주가에 반응하는 현상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최근에 바닥점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도 시기적인 측면과 사업 규모적 측면에서의 판단을 해볼 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볼 만한 섹터의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체코 쪽에서 얼마 전에 지난달에 또 큰 뉴스, 이제 프랑스와 우리가 그렇죠. 이제 대결을 하게 돼서 선택을 받게 될 텐데, 요거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겠고, 이거 말고도 웨일즈 쪽에서도 또 최근에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초기 단계다 네. 이러면서 시장에서 반응은 아직 안 보였는데 주가들이 이것도 좀 모멘텀이 더 될 수 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영국 쪽의 수주 가능성, 아직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좀 네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가능성, 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 체코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3파전이었어요. 체코 그렇죠. 쪽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좀 그렇죠. 3파전인데 빠지면서 2파전. 프랑스와 우리가 이제 양자 대결로 가는 현상이 됐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그래서 이번 체코 쪽 수주와 관련된 내용도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주들의 최근의 흐름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나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반응은 하고 있거든요. 원전주들의 흐름은 고은별 앵커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기술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1%가량의 오름세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1,795원 선을 돌파하면서 5일 차트로 강한 슈팅이 나온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발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었죠. 한전과 영국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전이 지금 논평을 거부한 상황이고요.
있고요. 우리나라의 고위 당국자들도 좀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접근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의 흐름 대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차트상으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10 총선 이후에 주춤했던 원전주들 4월 말부터 꾸준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5일선을 디디면서 차분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2%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나 2%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원전 설계 전문 자회사입니다. 1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봤을 때 원자로와 원자력 부분의 매출액이 각각 18%, 41%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적 또한 좀 과시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자력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자, 원전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뭐 반응은 조금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박스권에 답답하게 좀 갇혀 있는 게 최근의 원전주들의 흐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박스권을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좀 골라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하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네, 가장 대장이죠. 최선호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력과 재료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해당 기업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는 네네. 이유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한 400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쇄됐다고 하죠. 가동 중단된 원전이 한 200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네요.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한 50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쇄된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영구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해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해체 비용 시장이 무려 500조 시장입니다. 국내에는 해체 기술을 가진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특히 국내 여러 그 원전 관련 산업에 대해서 기술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해체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최초로 이제 고리 1호기에 대해서 해체를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세계화로 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200기 500조 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는 프랑스가 독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측면에서 원전 건설도 중요하겠지만 해체와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능성을 두고 앞으로 원전 이슈와 관련된 흐름을 받아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뭐 풍력과 관련된 여러 재료들도 가지고 있죠. 신재생 쪽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 내에서 주가 움직임의 상황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네네. 가격적으로 본다면 바닥권에서 1차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한 15,000원 수준에서 지금 17,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박스 상단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계략적인 이슈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현 상황에서 원전에 어떤 반응되는 주가 시장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번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17,000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 진입과 그리고 목표가는 이 박스의 이전 상단 가격이죠. 2만 원 수준까지의 목표 가격을 가지고 에너빌리티한 접근 대응으로 공략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제는 뭐 원전 해체주로서의 모멘텀을 조금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요 기술을 아마 수출할 수 있고 해외 쪽에서의 수주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조금 이번에는 작은 종목 볼까요? 네,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연초에 상장했죠. 네. 이제 상장한 지 크게 오래되지는 않은데 그 행오버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됐고요. 우리가 원전 관련주 하면 원전 이제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앞서 해체 관련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우진엔텍은 어떤 회사냐면 원전 수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게 되면 원전 건설과 관련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대략 그 한 5% 내외의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때문에 한 5%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진엔텍은 아주 독점적인 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15%, 많게는 20%까지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일단 상장 초기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후에 그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가운데서 일정 구간의 흐름에서의 조정을 받아줬고요. 이제 다시 한번 흐름의 본격적인 상승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지점에서의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도 최근에 그 주가의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네네. 움직임 자체가 박스 내지는 횡보 국면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는 측면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가격 수준에서도 저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박스권 내에서 아직 본격적인 개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해서 한 28,500원 수준 2, 3% 정도 조정 시에 진입하는 형태로의 목표 진입 가격을 설정해 놓고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좀 넓게 잡아서 한 3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현상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5,000원은 이전에 상장 초기에서의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이거든요. 이번에 상승 시도를 하게 된다면 돌파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 지금 박스권 내에서 횡보 흐름이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해당 원전 관련 이슈에서 이 설비 기자재 그리고 수리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 특화된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엔텍을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 건설 수주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원전을 수리하거나 해체하는 힘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라는 의미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엔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전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이성욱 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죠. 이성욱 차장님은 원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종목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가시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프랑스 쪽과 경쟁을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저는 이제 관심주로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기술력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도 괜찮은데. 특히 어떻게 보면 마진 쪽으로 또 보고 어떤 이 보조기기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전 BHI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HRSG, 그러니까 그 보일러 쪽에서도 배열 회수, 어떤 보일러 쪽에서는 거의 세계 1위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에 어떤 복합 화력 쪽에서의 이 그 보일러 쪽에서의 실적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원자력 쪽에서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교체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BHI에 대한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HRSG도 그렇고 이 원전 보조기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내수 시장에서만 봤을 때도 올해 수주에 대한 평가 4천억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웨팅하우스에 대한 교체 주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 BHI에 대한 수요도는 계속 그 해외 쪽에서의 수준은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 BHI가 이 원전 이 보조기기 쪽에서는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외 쪽에서의 어떤 보조기기 쪽에서의 수요도는 각자 틀리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력보다도 이 보조기기, 보일러도 그렇고 열 교환기도 그렇고 여러 보조기기 쪽에서의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도 중요하지만 교체 주기에 대한 어떤 수요도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BHI 마지막으로 어쨌든 최근 이 원전주들이 다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9,170원에 끝났거든요. 근데 우선 이제 3월 달에 전고점이 지금 11,000원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지금 이런 원전 쪽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새로 우리나라 쪽에서의 원전에 대한 해외 쪽의 낭보가 들려왔을 때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손절가는 그 전에 이제 3, 4월 달에 최저가라고 할 수 있는 8,0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BHI까지 두 분이 뭐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하시고 또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전의 이슈들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원전 해체나 수리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들도 한번 미리 체크하고 잘 좋은 자리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